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오늘은 불륜이 계속되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불륜은 대부분 순간의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잠깐 설레고 싶어서,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조금만 만나고 끝내면 되겠지. 처음에는 별일 아닐 거라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불륜은 절대 조용히 끝나지 않죠. 처음엔 감출 수 있을 것 같고,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삶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였다고 합리화하지만 그 관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짓말은 늘어나고 불안은 깊어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죠. 불륜을 계속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다르게 할 수 있다. 난 절대 들키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거짓은 없죠. 어느 순간 반드시 흔적이 드러나고 숨겨왔던 진실은 폭로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례가 말해줍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들통이 나요.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한순간의 위로를 위해서 평생의 신뢰를 잃어버리죠. 배우자의 눈물, 자녀의 상처, 사회적인 평판, 직장의 위치,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존엄까지도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불륜은 절대 일시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끊지 않고 계속되면 결국 삶 전체를 삼켜버리죠. 불륜을 시작할 땐 달콤한 위로 같지만 끝을 보면 쓴 독약일 뿐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불씨처럼 보이지만 방치하면 온 집안을 태우는 불이 돼요. 계속되는 불륜은 결국 우리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파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은 불륜이 계속될 때 반드시 벌어지는 일 5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가정과 사람들에게서 반복된 결과예요. 거짓말이 일상이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심리적 불안이 깊어지고 결국 파국에 이르게 돼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아직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불륜을 계속 이어간다면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 5가지는 경고가 아니라 불륜을 멈추지 않았을 때 반드시 닥쳐오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아프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픔 속에서도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을 직면하는 그 순간 누군가는 멈출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륜을 계속하는 것이 어떤 끝을 향해서 가는지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짓말이 생활이 된다. 불륜이 계속되면 가장 먼저 벌어지는 일은 거짓말이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됩니다. 오늘 회식 있어서 늦어. 야근이 생겨서 조금 이따 들어갈게.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바로 들어올게. 사실은 불륜 상대와의 만남이지만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던진 작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한 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큰 거짓말을 덧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누구랑 있었어? 라는 질문에 팀원들이랑 회식 있었어 라고 들려댑니다. 왜 전화 안 받았어? 라는 물음에 배터리가 나갔어 라고 거짓을 보탭니다. 처음엔 단순한 변명 같았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생활 전체가 거짓말 위에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사람을 병들게 하죠. 가족 앞에서 웃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가득해요. 내가 했던 말들이 들키면 어떡하지? 어제 얘기한 거랑 오늘 얘기가 달라지면 어떡하지? 이 불안 때문에 늘 신경이 곤두서 있고 이 작은 질문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배우자는 이상함을 감지하게 돼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눈빛은 불안하고 행동은 들떠있고 대화가 어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신뢰는 이렇게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길어질수록 불륜을 하는 본인도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기 시작해요.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어. 배우자가 나를 몰라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죠. 결국에는 현실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지고 진실보다 거짓에 익숙해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거짓말은 단순히 배우자를 속이는 행위가 아니에요. 거짓말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거짓 위에 세우는 순간 그 인생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에 불과해요. 상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엔 들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을 했는지 헷갈리더라고요. 결국 배우자가 아니라 나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 고백은 불륜이 남기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 중에 하나예요. 불륜은 반드시 거짓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된 거짓말은 결국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의 신뢰, 자녀의 믿음, 주변의 신용까지 모두 잃어버리게 되죠.
불륜이 계속되면 반드시 거짓말이 생활이 돼요. 그리고 거짓말로 살아가는 삶은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둘째,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진다. 불륜이 계속되면 두 번째로 벌어지는 일은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생활하고 집에도 들어오고 가족과 식사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쏟아야 할 관심과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결국 가정은 겉모습만 유지될 뿐 속은 텅 비어갑니다. 배우자는 가장 먼저 그 변화를 감지합니다. 왜 눈을 마주치지 않을까? 왜 대화가 줄었을까? 왜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낼까? 이런 작은 단서들 속에서 이미 배우자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신뢰는 금이 가고 상처는 깊어지죠. 더 큰 문제는 자녀예요.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몰라. 우리가 싸우는 걸 티 안 내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해요. 부모의 표정, 말투, 분위기에서 금세 이상한 기류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아두죠. 아이들은 안정된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배우죠. 그런데 부모 사이가 불안정하다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낍니다. 아이가 부모의 눈치를 보고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오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의 불안을 자기 책임으로 짊어지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평생의 상처로 남겠죠. 제가 상담 현장에 있다 보면 이런 말들이 실제로 들렸어요. 아빠가 집에 있는데도 저는 늘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딴 데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불륜이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건 단순히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뜻이에요. 불륜이 이어지면 결국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배우자는 더 이상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아이들은 안정감을 잃고 상처를 안고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 그 상처는 언젠가 또 다른 관계에서 반복되기도 합니다. 불륜은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같지만 사실은 온 가족을 무너뜨리는 도미노 같아요. 한 조각이 쓰러지면 결국 전부가 연쇄적으로 쓰러집니다. 그 파괴력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오래가요. 불륜은 단순히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륜이 계속되면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가 반드시 무너져요. 그 무너짐은 다시 회복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커진다. 불륜이 계속되면 세 번째로 벌어지는 일은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커진다는 점이죠. 처음엔 다 단순히 마음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잠깐의 만남인데 뭐 문제 되겠어? 가정에는 티 안 나게 하면 되잖아. 하지만 불륜은 결코 마음에서만 끝나지 않나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파탄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우선 경제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불륜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죠. 만남을 위해서 숨어서 쓰는 교통비, 멀리 놀러가죠. 기름값, 밥 먹죠. 식사비, 기념일날 선물 사주죠. 선물비, 여행 가죠. 여행 경비. 이런 작은 지출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쌓이고 쌓이잖아요. 금세 큰 구멍이 내요. 엄청나게 지출이 많아집니다. 겉으로는 생활비를 줄이고 아껴 쓰자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막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쪼그라들겠죠. 배우자는 이유도 모른 채 더 고생만 할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륜은 반드시 걸린다고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걸리면 미안해하고 끝나지 않아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위자료 내야 되고 이혼 소송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양육비까지 분납해야 되고 대출금도 이제 반반씩 나눠서 갚아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몰려옵니다.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평생을 짊어져야 할 빚처럼 남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법은 불륜이 명백히 드러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합니다.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수천만 원, 수억 원대의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 손실보다 더 무서운 건 사회적 손실이에요. 불륜이 드러나면 직장, 교회, 모임, 친구 관계에서 평판은 당연히 한순간에 무너지겠죠. 저 사람 불륜했다더라. 이 한마디가 꼬리표처럼 계속 붙어 따라다녀요.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죠. 특히 직장인이라면 더 치명적입니다. 인사고과, 승진, 동료 관계,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이미지가 생기는 순간 모든 기회는 다 박탈당합니다. 어떤 분들은 불륜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제 사직을 당하기도 하죠.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낙인은 결국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아이들까지 고통스럽게 합니다. 불륜은 순간의 쾌락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의 짐이 되죠. 돈을 잃고 신뢰를 잃고 명예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리거나 어떤 경우에는 평생 회복하지 못하기도 해요.
불륜을 이어간다는 건 단순히 잘못된 관계를 하나 더 갖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삶 전체를 걸고 도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박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륜이 계속되면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건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결국 손해보는 건 본인뿐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가족까지 함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넷째, 심리적 중독과 불안이 깊어진다. 불륜이 계속되면 네 번째로 벌어지는 일은 심리적 중독과 불안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가볍게 만나는 거야. 필요하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죠. 불륜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심리적 중독의 성격을 가져요. 처음에는 설렘 때문에 시작합니다. 나를 새롭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 내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 감정이 강력한 보상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륜 상대를 보지 않으면 허전하고 연락이 끊기면 불안하죠. 점점 더 자주 만나고 싶어지고 더 많은 대화를 원하게 되고 더 강한 감정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알코올이나 도박,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과정과 똑같아요. 그리고 중독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점점 커져요. 혹시 들키면 어떡하지? 배우자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했던 말이 들통나지 않을까? 늘 긴장하고 휴대폰을 숨기고 말과 행동을 계산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하루 종일 이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 불안이 단순히 불편함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불안이 불면증,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는 고백을 많이 들어요. 불륜을 즐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관계에 매여서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불륜이 주는 위험한 짜릿함도 중독의 요소라는 거예요. 들키지 않고 몰래 한다는 긴장감이 순간적으로 자극으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극을 더 크게 원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더 무모한 만남,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파멸로 들어갑니다. 불륜은 달콤한 위로처럼 시작되지만 끝은 독입니다. 처음에 설레고 위로받는 것 같아도 결국엔 심리적인 중독으로 바뀌고 불안이라는 덫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이 불안은 단순히 나 자신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전이시킵니다. 불륜이 계속되면 반드시 마음이 병듭니다. 중독은 더 강한 갈망을 만들고 불안은 점점 더 깊어져서 결국 삶 전체를 옥죄게 합니다. 불륜은 순간의 달콤함은 주지만 결국에는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결국 파국을 맞는다. 불륜이 계속되면 마지막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결국 파국을 맞는다는 거예요. 불륜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들키지만 않으면 돼. 가정은 가정대로 이 관계는 몰래 유지하면 돼. 하지만 세상에 영원히 숨겨지는 비밀이 있을까요? 거짓말은 언젠간 드러나게 되고 숨겨둔 흔적은 결국 발각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배우자의 눈물과 가정의 붕괴, 자녀의 충격, 직장의 신뢰 상실, 사회적 평판, 추락, 그동안 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혼이라는 법적 결과도 있죠. 양육비야 양육비, 또 유자료에 또 위자료, 재산 분할, 심지어 자녀 양육권 문제까지. 이혼 소송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듭니다. 가정이 해체되면 자녀는 안전한 울타리를 잃고 배우자는 깊은 상처 속에서 살아야 되고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고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승자는 없어요. 다 패자가 되죠. 하지만 더 큰 파국은 관계의 잔해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점이에요. 불륜 상대와도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서로를 원망하게 돼요. 배우자도 잃고 자녀의 신뢰도 잃고 사회적 명예도 잃고 끝내 불륜 상대마저 떠나가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남는 건 깊은 후회와 텅 빈 공허한 뿐이죠. 제가 상담에서 직접 들었던 고백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내도 떠나고 아이들도 나를 멀리하고 결국 불륜 상대마저 떠났습니다. 이게 진짜 최종 결말이에요. 남는 건 빚과 그리고 후회뿐이에요. 돌이켜보니까 그때의 달콤함은 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불륜은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끝은 언제나 비참합니다. 가정을 지키면서 동시에 불륜을 즐길 수 있다고요? 그거는 크나큰 착각이에요. 계속 이어가다 보면 반드시 폭발하는 순간이 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불륜은 결코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고 사람마다 시간만 다를 뿐 거길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는 건 눈물과 후회, 무너진 관계뿐입니다. 계속 이어가면 결국 파국을 맞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요. 파국을 향해 가는 길을 멈추고 정직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 용기 있는 결단이 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륜이 계속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5가지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거짓말이 생활이 되고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커지고 심리적 중독과 불안이 깊어지고 그리고 끝내는 파국에 이른다는 것. 이 5가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상담 현장에서 수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난 결과이자 결과물입니다. 불륜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난 조심해서 할 거야. 난 들키지 않을 거야. 나 조금만 하다가 내가 끝낼 거야. 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거짓말은 무너지고 신뢰는 사라지고 결국 모든 게 폭발합니다. 불륜도 예외는 없어요. 끝은 언제나 파국이에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난 이미 거짓말하고 있는데 우리 부부는 이미 예전처럼 가까워지지 못하는데 나는 너무 이미 깊이 들어와 버린 게 아닐까. 이 스스로를 탓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불륜은 계속되면 반드시 파국을 부르지만 지금 멈춘다면 회복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거짓말을 멈추고 진실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배우자의 눈물과 분노를 마주해야 되고 자녀의 실망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세워가는 과정의 시작이에요. 불륜의 길은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파기로 향합니다. 반대로 정직과 회복의 길은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결국 다시 살아나는 길이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래요. 불륜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 부모의 명예, 직장과 사회에서의 신뢰, 무엇보다 내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한순간의 유로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결단해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는 건 생각보다 거창하거나 크지 않아요. 오늘 배우자와 짧게라도 대화하는 거예요. 작은 관심을 표현하고요. 갈등을 건강하게 다루고 신뢰를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 그 전 영상에서 다뤘던 그 예방책들,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불륜을 차단하고 가정을 지켜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불륜의 길에 서 있다면 지금 제가 하는 이 목소리가 단지 경고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고와 함께 희망도 들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멈추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멈출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킬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 결과를 마음 깊이 새기고 불륜이라는 길을 과감히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용기 있는 결단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